새벽녘 고요가 모든 것을 덮은 시간. 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규칙적인 알림 없이도 그의 몸은 오래된 시계처럼 반응했다. 침대 끝에 허전한 발을 내렸다. 발밑은 부드러운 양털 러그였지만 그는 오랫동안 발을 뻗었던 단단한 작업대 바닥을 떠올렸다. 하. 진우는 얼굴을 쓸어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식은땀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다. 미세한 부품들이 빼곡한 회로 기판을 수없이 납땜하며 보낸 그 시간들이 그의 몸에 새겨진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복잡한 설계도를 펼치던 그 리듬은 은퇴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끈질긴 그림자처럼 그를 휘감고 있었다. 거실로 향했다. 낡은 탁상시계가 작은 소음을 내며 정막을 갈랐다. 창밖 멀리로는 새로운 건물들의 불빛이 무심한 듯 점점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건물 어딘가 내가 앉아 능숙하게 다듬던 정밀 부품들은 이제 신참 연구원이나 어쩌면 더 운이 좋은 누군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폐품인가? 진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희끗해진 머리카락, 깊어진 미간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버린 시선. 그는 사회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에서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부품처럼 느껴졌다. 예금 계좌에 남은 5억 원, 퇴직 시 받은 위로금, 매월 꾸준히 넣어둔 개인연금, 그리고 물려받은 조그만 농지가 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까지. 그 자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다. 불량 부품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도 묵묵히 밤샘 작업을 이어가야 했던 치욕의 대가였다. 이 돈이면 여생 동안 아쉬운 소리 없이 살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러나 막상 손에 쥐어진 안정감은 따뜻하기는커녕 가시 박힌 이불 같았다. 오전 내내 거실 소파에서 채널을 돌릴 때마다 안에 미니의 시선이 의식됐다. 그녀가 청소기를 밀고 다닐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올리는 자신이 끝없이 작아졌다. 삼식. 문득 떠오른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루 세 끼를 집에서만 해결하는 무능한 은퇴 남편. 진우는 그 단어에 담긴 굴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 형님, 그 5억. 은행에 묶어두면 그냥 잠들어요. 잠들어. 동네 공원 벤치에서 강민호가 손에 든 물병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전직 투자 자문사 출신인 그는 늘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옷차림이었다. 진우는 그의 이런 반듯한 모습이 늘 못마땅했다. 땀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익숙했던 자신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같았으니까. 잠들긴 뭘 잠들어. 예금 이자도 나오는데. 아이고, 형님. 세상이 변하는 게 안 보여요. 커피 한 잔에 7,000원이 넘어요. 은행 이자 3% 받아서 언제 부자 됩니까? 지금은 자산 도약의 시대예요. 민호가 살며시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 가득 푸른색 선들이 끊임없이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뭔가? 글로벌 테크 스타트업 주식입니다. 어제 담았는데 오늘 아침에 15% 넘게 올랐어요. 하루 만에 250만 원을 벌었다니까요.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50만 원. 그가 한 달 내내 돋보기 너머로 미세 부품을 다듬고 불량률 때문에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가며 벌었던 수입이 이 작은 기계 안에서 하룻밤새에 생성되었다고 했다. 쳇, 그거 투기 아니야. 투기라니요. 이건 미래 산업 동력에 투자하는 겁니다. 형님, 정보가 곧 황금이에요. 제 친척 중에 금융계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거대 자본이 특정 신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할 거라고 기띔해줬어요. 지금 들어가면 2배는 기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은밀하면서도 달콤한 멜로디처럼 진우의 귓가에 울렸다.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희미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쉽게 무시되었다. 대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갈망이 꿈틀거렸다.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평생 남들 뒷바라지나 했는데 나도 한 번쯤은 큰 돈을 만져봐야지. 그날 저녁 진우는 아내 몰래 서재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온라인 투자 앱을 내려받았다.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은행 계좌를 연동하는 절차는 복잡했지만 솟아오르는 욕심은 노인의 느린 손놀림마저 능숙하게 만들었다. 1억 원 평생 모아온 자금 중 거액을 매수 주문창에 입력했다. 구매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서 짜릿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느끼던 성취감과는 차원이 다른 파멸을 향한 유혹의 전율이었다. 이튿날 아침, 온 세상이 뒤집어진 것만 같았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믿기지 않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평가 이익, 플러스 3,500만 원, 플러스 35%.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단 하룻밤 사이에 1년치 수입이 생겨버렸다. 3,500만 원. 심장이 광기 어린 박동을 시작했다.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순수한 도파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은퇴자가 아니라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천재적인 자산가처럼 느껴졌다. 공원 벤치로 달려가 민호를 찾았다. 강군, 자네 말이 맞았어. 올랐어. 정말로 올랐다네. 보세요, 형님. 제가 뭘 말했습니까? 그런데 형님,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투자 원금이 커야 수익도 커지는 법입니다. 진우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억에 3,500이면 5억을 다 넣으면 얼마야? 1억 5천만 원 가까이 버는 거 아닌가? 그러면 외곽에 멋진 전원주택 하나 사서 임대소득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그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다.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적금까지 깼다. 은행 직원이 고객님,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큽니다만 이라고 말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런 경고도 들리지 않았다. 군소리 말고 다 내줘요. 내가 쓸모 있는 곳에 투자할 테니까. 그렇게 5억 원 전액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다. 그로부터 일주일은 마치 천국과 같았다. 아니, 천국이라고 착각한 지옥의 입구였다. 5억은 6억이 되고 7억을 돌파해 8억을 눈앞에 두었다. 진우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숫자를 계산했다. 아들 사업 자금 2억 도와주고 딸내 주택 전세금 1억 보태주고 우리 부부 노후 자금으로 3억 쓰고 남은 돈으로 뭘 하지? 그는 아내 미니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시장에서 1,000원짜리 채소 값을 깎으려 실랑이 하는 아내가 한없이 미련하게 보였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오만함은 독버섯처럼 그의 이성 전체를 집어삼켰다. 몰락은 예고 없이 가장 평화로운 한낮에 찾아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여유롭게 투자 현황을 확인하던 진우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붉은색으로 타오르던 상승 그래프에 갑자기 거대한 푸른색 하락 막대가 박혔다. 20%. 이게 뭐지? 1분 만에 1억 원이 사라졌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군, 이거 왜 이러는 건가? 떨어지고 있는데. 형님, 침착하세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 팔면 바보입니다.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한다. 그 조악한 표현이 진우에게는 최후의 희망처럼 들렸다. 그래, 큰 손들이 약한 투자자를 내보내는 거야. 나는 약한 투자자가 아니야. 나는 현명한 자산가라고. 하지만 푸른 하락막대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 같았다.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내렸다. 온라인 게시판은 난리통이 되었다. 대장주 상장 폐지 소문 돈다. 도망쳐. 강물 온도 측정하러 갑니다. 오후 4시 8억을 바라보던 계좌는 4억으로, 3억으로, 2억으로 빠르게 녹아내렸다.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다. 안 돼. 안 돼. 내 돈. 내 30년 인생. 공포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 오를 거라는 미련이 머릿속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결국 1억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전부 매도 버튼을 눌렀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정산 금액 7천만 원. 5억 원이 7천만 원이 되었다. 4억 3천만 원. 작은 집 2채 값 평생을 바친 노동의 결과가 단 4시간 만에 허공으로 증발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던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비명이었다. 당신, 방금 뭐라고 말했어? 안에 미니가 주저앉았다. 장바구니에서 사과들이 굴러떨어져 거실 바닥을 어지럽혔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미안해. 다 날렸어. 다시 회복시키려 했는데. 4억 3천만 원을, 그걸 전부 잃었다고. 미니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갈라졌다. 그녀는 달려들어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이 미친 사람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땀 흘려번 돈이고, 내가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잖아. 그걸 도박으로 없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과 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희 주택대출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태주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은 서럽게 울었다. 아빠, 우리 아이들 교육비 지원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대체 뭐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진우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파괴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끝내자. 죽음으로 속죄하자. 베란다 창문을 바라봤지만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남은 가족에게 빚만 남기고 떠나는 비겁한 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날 밤부터 진우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혈압이 급상승했고 잠재되어 있던 지병인 위장병이 악화되어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손발이 저리고 통증이 찾아왔다. 몸은 마음의 죄책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육체의 고통은 그에게 가해지는 혹독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6개월 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의 어느 빌딩 단지. 짙은 남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절뚝이며 낙엽을 쓸고 있었다. 진우였다. 체중이 15kg이나 줄어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헐렁한 제복은 그의 몸에 걸린 허수아비 옷처럼 펄럭였다. 아저씨, 305 택배 아직도 안 올려졌어요. 요즘 경비들은 빠릿빠릿하지 못하네. 30대 초반의 젊은 입주민의 고함에 진우는 허리를 꺾어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내 아비뻘이다 라고 호통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진우에게 자존심은 과분한 감정이었다. 그는 속죄하는 죄인이었다. 가족에게, 그리고 그가 망쳐버린 과거의 자신에게. 재활용 쓰레기장은 그의 고해성사이자 속죄의 장소였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으며 역겨움의 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잃어버린 4억 3천만 원을 떠올렸다. 이 지독한 냄새들, 이게 내 탐욕의 냄새로구나. 월급 180만 원. 디지털 투자 화면에서는 1초 만에 오가던 금액. 하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 진우는 하루 10시간씩 추위와 모멸감을 감내해야 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진우는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36장. 그 얇은 지폐 묶음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의 땀과 육체적인 고통과 깊은 참회가 응축된 진짜 돈이었다. 퇴근길, 진우는 아파트 상가 마트에 들렀다. 가장 저렴한 두부반 모아 시금치 한 단을 샀다. 2,000원, 예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가격표를 이제는 세심하게 살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싸요. 아내 민희였다.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없었던 그녀가 식탁에 작은 뚝배기를 내려놓고 있었다. 북엇국이었다. 진우는 식탁 구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 밥알을 씹으며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민희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밥을 떴다. 식기 전에 먹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 그 투박한 한마디가 진우의 심장을 따스하게 감쌌다. 용서한다는 직접적인 말은 없었다.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라는 말 속에는 다시 함께 삶을 이어나가자는 무언의 격려가 담겨 있었다. 주말에는 손녀딸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 일 많이 힘드세요. 초등학생 손녀가 머뭇거리며 작은 과자 봉지를 내밀었다. 1,000원짜리 봉지 과자. 아니, 안 힘들다. 할아버지가 운동도 되고 좋아. 진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어진 손바닥에 닿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릿결이 따스했다. 5억 원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온기. 디지털 차트의 현란한 색깔보다 훨씬 더 뜨겁고 선명한 삶의 의미가 그곳에 있었다. 오후의 마무리. 저무는 시간의 쉼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진우는 이제 빌딩 단지의 베테랑 관리인이 되었다. 입주민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꿰뚫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 관리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지나가던 입주민이 시원한 음료수를 건넨다. 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떳떳함이 배어 있었다. 해질녘, 진우는 관리실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붉은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부드럽게 번지고 있다. 예전에는 저 붉은색을 보며 대박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안다. 저것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위로와 격려의 빛깔임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오늘 수입, 빈병 팔아 생긴 돈 3,500원 지출, 소소한 간식 1,500원, 남은 돈 2,000원. 그는 몽당 연필로 정성껏 눌러 쓴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마무리. 진우의 인생 여정은 멈추지 않았다. 비록 화려했던 5억짜리 미래 설계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가족이라는 소중한 동승자들을 태우고 성실함이라는 굳건한 동력을 채워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밝아진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바로잡는다. 그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거목처럼 단단하고 굳건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